잡힐 일 한 적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김 여사와 문자 2,000장 넘게 있다. 따옴표가 붙었죠. 네, 누가 한 얘기냐? 맞습니다. 짐작하시는 그분, 이분이 한 거죠. 직접 들어보고 오실까요? 그 아직 멀었어요. 그 진짜 그 최고 중요한 것만 까도 한 200장 이상 넘을 건데 조금 있으면 뭐 외국 하든 안 하든 계속 나오면 이제 그것은 근데 한 2,000장 돼요. 예, 뭐 주고받은 게. 우리 집 여사하고 주고받은 문자는 에피타이저도 아니에요. 그거 10배, 100배도 넘어요. 아니 사적 통화라며 그럼 공적 통화를 해야지. 체리 따봉 쫙 해갖고 내가 뭐 했는지. 아니 대통령실에서 사기꾼이라 하니 사적 통화를 하면 그럼 공적 통화 대통령 한 걸 까야 되겠네 내일. 네, 명태균 씨의 얘기입니다. 직접 얘기를 하죠.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한 게 뭐 사적 통화라고? 그러면 공적 통화를 내가 한번 까봐.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사 말고 그럼 대통령이랑 얘기한 걸 내가 한번 까봐. 체리 따봉 뭐 이런 거 따 내가 갖고 있어.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얘기한 게 공적 대화 그리고 대통령이랑 얘기한 걸 공개하겠다. 근데 이런 얘기들이 성재준 의원님 실체가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처음에 이 문제가 제기가 됐을 때부터 뭔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이제 그 좀 일각에서 보여줬던 모습이 좀 충분치 않다 보니까 아까 이제 얘기한 거는 이번에 공개된 이른바 그 오빠와 관련된 카톡 그게 에피타이저도 안 된다라는 건데 이미 충분히 배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정도만 가지고도 에피타이저가 아니라고 하다 보니 지금 뭐 2,000장이나 있다, 뭐 200장이나 있다라니까 또 좀 걱정이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애당초 이번에 김건희 여사의 카톡이 공개가 됐던 배경이 김재현 최고랑 명태균 씨 두 사람의 어떤 그 갈등 속에서 저게 공개된 거 아닙니까? 근데 김재현 최고 같은 경우는 저 카톡이 공개되고 난 뒤에 사실상 지금 입장 표명을 안 하고 있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방송이 예정이 돼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뭐 취소가 됐더라고요. 어떤 방송인지는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도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원래 그 홍 시장님 같은 경우는 멈추시라고 한다면 가라고 하면 멈추는 약간 그런 분인데 계속해가지고 주변에서 이거는 뭔가 조금 전향적으로 이렇게 홍 시장이 좀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하는 반응이 있었는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또 고소를 취하겠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이제 일각에서는 실체가 없는 그냥 좀 허풍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다가도 네. 김재현 최고의 모습이나 홍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 이거 진짜 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내놨던 게 두 번이었습니다. 첫 번째 해명을 내놨을 때 같은 경우는 김종인 이제 그 위원장과 그다음에 이준석 의원에 의해 가지고 사실상 그 주장이 논파되다시피 됐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얘기가 나왔던 게 사적인 대화다. 그리고 네. 오빠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친오빠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해명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반응을 저희가 들은 거 아닙니까? 명태균 씨의.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뭐 벌써부터 체리 따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체리 따봉은 응원해주는 그런 이모티콘인데 이게 공포의 따봉이 되지는 않을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좀 대통령실에서도 전향적인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금 갈수록 거의 한 달 가까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명태균 씨. 조금씩 오늘은 이 얘기, 내일은 이 얘기, 오늘은 이 언론, 내일은 저 언론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뭔가 연기를 계속 피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럼 내일은 뭐 다른 걸 한번 공개해야겠네. 공적 대화를 공개해야겠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만평이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네. 이거예요. 김진욱 대변인님. 해석 좀 해주시죠. 저게 이제 명태균 씨가 카카오톡 저 밑에 이제 카카오톡의 이모티콘 위에 그 뇌관이 이제 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불이 언제 붙을지 모르는 상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명태균 씨가 처음에 이렇게 그 언론에 대두된 게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 사이에 어떤 공천 개입의 의혹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벌써 한 40여일 전에, 한 달도 전에 문제가 됐을 때 그동안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특히 여권에서, 특히 대통령실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관계조차 확인이 안 되고 있었을까 하는 부분들이 좀 되게 의아스럽기까지 한데 지금 급기야 어제 명태균 씨가
정진석 비서실장에게도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더라. 그래서 내가 문자까지 남겼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반응을 내놓고 있지 않아요.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반응은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씨하고 2번 만났다 하는 거 한 번 하고요. 그것도 바로 바로 뭐 오후에 그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가 공개되니까 바로 1시간 만에 입장이 나왔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뭐 정진석 비서실장 얘기 나오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명태균 씨가 대통령한테 물어보고 방송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 대통령실에서 입장 나오는 건 김건희 여사와 관계가 없으면 입장 안 나오는 겁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이 그 대응이 너무 잘못되어 있다. 명태균 씨가 하나씩 던질 때마다 반응할 것도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명태균 씨의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고 해가지고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입장을 내겠다? 이것도 잘못된 대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터지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려는 거냐, 뭔가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제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이 얘기를 두고 명태균 씨가 직접적으로 비판을 했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하셨죠. 실제로 명태균 씨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보수는 건달, 진보는 양아치. 보수는 멍청하고 진보는 사악하다. 십상시 같은 보수 패널들아, 공적 대화도 공개할까? 멍청한 피하 구별도 못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를 지금 올렸습니다. 그래서 보수 패널이신 이창근 의원님. 네. 물론 뭐 여기서 말하는 보수 패널은 이 의원님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피하 구별도 못하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나 공격하지 마라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서 피하 구별 못하라는 얘기는 나 네 편이야, 우리가 같은 편이고 적은 적이야, 뭐 용산이야, 뭐 이런 취지로 지금 보이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뭐 본인에 대한 적극적인 항변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명태균 씨도 페이스북을 보면은 이 문제가 터졌을 때 자신이 페이스북을 개설해서 페이스북에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9월 1일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 용산이나 다른 보수 패널이 의원일 수도 있고 전직 의원일 수도 있는데 그분들이 반응할 때마다 본인의 적극적인 반응의 수단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에게는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보수 패널이 하는 얘기가 물론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정확하냐 안 하냐 문제가 아니라 본인한테 불리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내세운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 부분은 아니라 하면 되는데 본인이 또 말이 꼬이는 부분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여론 조작 같은 경우인데, 본인은 그게 여론 조작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대한민국 정치권에 그리고 여론조사 회사들이 누구나 보더라도 어느 후보를 2% 올려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 그거는 우리가 흔히 가중치를 둬서 샘플을 모집한 다음에 응답한 뒤에 그 숫자를 그대로 공개하는 게 아니라 보정이라는 걸 거쳐서 정확 숫자를 내보내서 여론조사는 발표했지만 오차범위 95% 신뢰도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거라 얘기하는데, 명태균 씨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본인이 자기의 방어 수단하지만 사실은 자기도 오류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의 적극적인 방어 기제일 뿐이다. 하지만 본인이 정말 저렇게 얘기 안 하고 보수 패널들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언론도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네. 본인이 갖고 있는 걸 오히려 다 까고 그리고 본인이 당당하게 검찰 수사를 받아야죠. 본인이 떳떳하다면은. 본인도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반응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은 보수 패널들이 자신을 공격을 하니 여기에 대한 방어 기제인 건데, 이게 뭐 피하 구분도 못하고 이런 얘기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게 그동안 했던 말들이 앞뒤가 좀 안 맞더라. 이게 다 뭐 일일이 큰 틀에서 이건 이거고 이러니 큰 의미 이런 거구나라고 판단할 거가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이 명태균 씨 지금 여기저기 다 지금 공격하고 총 쏘고 칼 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다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공격하면서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당당함이죠. 2,000장 있어. 200장도 넘을 걸, 그중에 문제되는 거 내가 다른 것도 공개해.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죠. 정진석 실장한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정진석이 이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보고 전화도 씹으니까 내가 문자를 방금 전에 보냈어요. 1시간 전에.
명태균입니다. 제일부터 얘기하지. 유 실장님, 저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앞으로 신중하게 더 고려해보고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자기가 정진석 실장한테 먼저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받더라. 그대가 문자도 남겼다. 신중하시라고. 자꾸 뭔가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실장님, 나랑 통하지 마시죠. 라고 계속 옆구리를 찌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의아한 게 그런 거예요. 장 변호사님. 당당한데 2,000장 중에 내 문제되는 거 200장 넘게 갖고 있는데 뭐 체리다봉도 있고 뭐 이것도 있다고 하는데 왜 실장하고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글쎄요, 뭐 그 의도에 대해서는 좀 더 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정진석 실장이랑 이야기를 해보자. 그러니까 정진석 실장에게 경고를 좀 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앞으로 저에 대한 발언은 신중하게 고려해보고 말씀해달라. 네. 이 얘기가 사실은 굉장히 큰 경고로 들립니다. 결국 대통령실에서 그동안 명태균 씨와 관련된 것에 대해 어떤 해명들이 나왔었는데 그 해명들,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대통령이 뭐 2번 만났다, 뭐 이런 해명이 예전에 한번 나왔었는데 그 해명이 바로 반박으로 사실 해명 자체가 좀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됐었거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정진석 실장 한 명을 겨냥했다라기보다는 네. 대통령실에서 아마 이런 해명들을 만들거나 또는 이 대통령실에서 언론 대응을 할 때 명태균 씨가 본인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나서지 말라라는 경고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직접 나서야 될 건 대통령 부부인 것이지 뭐 비서실장이 되었던 뭐 용산의 여러 관계자들은 지금 제대로 본인의 존재나 본인의 역할에 대해 알지 못할 테니까 신중하게 하고 대통령에게 확인해보라 이런 차원으로 들리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혼란의 사실 가장 큰 원인은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팩트체크를 안 해주고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제라도 대통령실에서 지금 명태균 씨가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대통령 부부를 어쩌면 협박하는 듯한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뭐 대통령과 주고받았던 공적 대화를 뭐 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실 이건 굉장한 압박이 될 텐데 그렇다면 대통령실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확인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맞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줘야만 선제적으로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혼란들을 조금은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에서 관련된 이 얘기들, 의혹들에 대해서 가, 부, 맞고 틀리고를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상황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어제부터 솔솔 실제 이 사안 관련해서 명태균 씨의 이 발언 관련한 윤 대통령의 직접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들을 보면 윤 대통령이 참모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책 잡힐 일은 한 적이 없다.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고요. 명태균 씨를 국정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했다. 같은 얘기죠. 문제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얘기인즉슨 우리 당당해. 그러니까 걱정들 하지 마세요라는 얘기를 참모들한테 했다는 겁니다. 김진우 위원님. 그러니까 저 말씀을 우리가 곧대로 믿으면 참 좋겠어요. 믿고 싶어요. 그런데 믿지 못할 내용들이 지금 연일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께서는 뭐 명태균 씨하고 별말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김건희 여사가 지난 대선 경선 과정 또 대선 이후에 또 올 봄까지도 4월 총선 때까지도 계속 명태균 씨하고 대화를 나눴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지금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과연 무슨 대화를 나누었고 정말 사적인 그런 대화만 나눈 것인지 우리 오빠가 누군지 그런 내용만 얘기한 것이 아닌지 또는 이 정말 국정에 관해서 명태균 씨에게 자문을 구하거나 어떤 명태균 씨가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내분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뭔가 제공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궁금한 것이고 알고 싶다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저 말씀을 참모들에게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는 참모들이 아니라 국민 앞에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소상하게 말씀하실 때가 온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런 얘기를 참모들이 아니라 국민들한테 좀 이런 얘기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직접적으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일단 대통령 입장은 책제 필 일 하나 없고 문제도 없다. 걱정들 하지 마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건데 대통령의 이런 얘기가 참모진을 통해서 나와서인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대통령실의 국정기획비서관이었었던 강명구 의원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시죠. 이 명태균 씨라는 분을 결국 그 우리 국정감사장에 세운다 하더라도 의혹 부풀리기밖에 되지 않을 거다. 예. 실질적으로 지금 많은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예. 알맹이는 없어요. 의혹이에요 다. 예. 근데 여기에서 뭐 국민들은 그러잖아요. 이게 오빠가 누군지 중요한 얘기예요. 개인 사적인 얘기고 예. 너무나도 여사님께서 그냥 했던 주고받았던 사적인 대화 내용을 지금 온천하에 지금 예. 공개한 거잖아요. 오빠가 누구냐가 바이든 날리면에 이어 두 번째 국민 퀴즈입니다. 남편 오빠면 바보가 되고 친오빠면 농단이 됩니다. 네. 지금 강명구 의원이 이거 다 의혹이고 알맹이가 없는 거고 그리고 사적 대화들인 거지 이게 뭐 국정에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전혀 없는데 이거를 왜 그렇게 이 전체 프레임을 그렇게 짜서 갖고 가는 거냐라고 지금 강하게 지금 반발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당은 그 오빠가 남편이면 바보고 친오빠면 국정농단인 거 아니냐라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친오빠면 국정농단이다라는 건데 장 변호사님. 네. 그 지금 강명구 의원 얘기는 친오빠라고 해도 국정에 개입을 해야 국정농단이지 그냥 그 전에 따로 한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농단이라고 단정을 짓느냐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뭐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이 국정농단에 만약에 정황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황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수사를 해보거나 진상을 살펴볼 개연성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카톡 내용에서 나온 오빠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한 것도 사실이고요. 뭐 남편이 윤석열 대통령을 뜻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친오빠를 의미하는 것인지 해석은 분분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정말 친오빠였다라고 한다면 당시 대선 과정에서도 그 친오빠가 굉장한 역할을 한 것으로도 또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역할이 만약에 대선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어져 왔거나 또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본인의 뭔가 정책 관련돼서 입김을 불어나온 그런 정황들이 추가로 발견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국정농단의 어떤 정황으로 또 삼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친오빠라고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사실 그런데 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오빠가 남편인지 친오빠인지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본질이 아닐 것 같고 결국 이 명태균 씨가 과연 김건희 여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 왔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했고 특히 공적으로 뭔가 정책이나 또는 국가의 어떤 국정에 대해서 개입한 것은 없는지 또는 공천에 개입한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소상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국정농단이 있었다라고 단정은 할 수 없지만 없었다라고도 단정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좀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야당의 지금 입장이다라는 겁니다. 요걸 좀 같이 볼까요? 밑줄.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실 국감 증인의 김 여사 그리고 김 여사의 친오빠인 진우 씨를 포함을 시켰다. 어제 국회 지금 현재 국감 중이죠. 운영위의 증인으로 김 여사랑 김 여사의 친오빠를 증인으로 채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상태에서. 네. 지금 직접 국회로 불러서 국감에서 우리가 요거 물어볼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민주 명카톡 올라타 김건희 총공세 토론회 열어 이 방탄. 요거는 요 기사 제목보다도 요겁니다. 여기 보면 증인 참고인 명단이 있죠. 근데 보면 1번이 김건희 여사 영부인 직업 영부인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김 여사 2번은 명태균이고요. 3번은 김대남이고요. 4번은 이원무 비서관이다. 네. 줄줄이 운영위 국감의 증인으로 지금 채택이 됐다라는 겁니다. 지금 증인들을 좀 쭉 보면은 국회 운영위에서 명태균 씨 발에 이 명태균 발 의혹들이 굉장히 주요 이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난 8월에 김 여사의 친오빠 증인으로 채택이 됐죠. 친오빠에 대한 얘기가
운영위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때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올까요? 공식 직함이 없는데 회의에 참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좀 제보를 받았는데 김진우 씨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고 권력 초기죠. 공식이든 비공식 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크로스 체크 다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 이 부분에 박성준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예. 설마 이렇게 카더라식 질문을 할 줄은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네, 지난 8월에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거죠. 아니 친오빠가 뭐 대통령실 들락날락 한다는데요. 했더니 그런 카더라 의혹을 갖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정진석 실장이 명확하게 선을 그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김 여사의 친오빠 얘기가 다시 운영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네. 그럼 지금 민주당에선 지금 이 얘기를 국감의 어떤 소재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겠다라는 건데 더불어서 국감뿐만이 아니라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야, 명태균 의혹 추가 김건희 특검법 오늘 발의. 아까 일면에서 잠깐 저희가 봤었죠. 민주당에선 지금 명태균 의혹이 추가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오늘 발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지금 김 여사 특검법 다시 발의를 할 거다라고 하긴 했지만 그때 예상됐던 시기보다 상당히 좀 앞당겨진 면이 있어 보입니다. 예, 이번 국감이 끝나고 11월 달에 다시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이 명태균 씨 의혹이 나온 지 한 달 동안 이 정확하게 대통령실이나 또는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의혹, 처음에는 공천 개입 의혹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명태균 씨가 대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을 조작했다라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의혹까지, 이런 의혹들이 그 하루 자고 일어나면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 불듯이 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 부분까지 전체를 다 묶어가지고 13가지 의혹에 대해서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야 한다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요구가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요구들이 있었다. 특검법을 빨리 발의를 하자는 당내 논의에 따라서 좀 더 빨리 발의를 하게 된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음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명태균은 블루칩 11월 김 여사 특검 전국 노린다. 네. 근데 이렇게 지금 발의를 하게 되면 11월에 김 여사 특검법이 표결에 들어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성재준 의원님. 사실 요 앞서서 4표 차였었거든요. 만약에 다시 표결 들어가면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지속이 되게 된다면 이탈표가 더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그때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최소 4표 아니었습니까? 이탈표가.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7표까지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생각해보면 딱 이제 그 2표만 이제 더 있으면은 이게 통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만약에 최대표로 한다면은. 근데 참 아쉬운 게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특검법이나 이제 국감 전체다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으로 뒤덮는 게 누가 보든지 간에 민생과는 관련이 없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다가 명태균은 블루칩이다. 뭐 저런 칩까지 있나 싶은데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아쉬운 점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어떻게 정치 공세를 편다라는 게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방탄을 위한 거다라든지 민생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못하거든요. 심지어 이게 넘어가지고 보수 우파라고 하는 국민들 사이에서조차도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참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난 그 총선 기간 동안 김건희 여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고 했던 얘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유난 갈등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일련의 과정에 일단 근본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과연 그 문제가 이렇게까지 왔었어야 되는 문제인가? 정말 그때 당시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것처럼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만 보여줬다면 이 지경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라고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최근에 같은 경우도 이제 인적 쇄신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했었죠.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응이 뭐가 문제냐? 뭐가 지금 우리가 잘못됐냐? 아무것도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반응이고 아까 전에 이제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입장 같은 경우도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용산 내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용산 외부에서는 그렇게 사람들이 안 보고 있다고 한다면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께서 총선 끝나고 정치를 하시겠다라고 했거든요. 그 정치를 하시겠다라고 했던 게 뭐였습니까? 국민들의 말을 듣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겠다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대통령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을 또 해주셨어요. 네. 이게 지금 다시 김 여사 특검 정국으로 들어가는 건가라는 생각이 듭니다.